자, 그런데 밤이 되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즐기는 Warlike Party Time. 네? 정말로 공동묘지에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이지요. 공동묘지에서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카니발 대백과 사전 19, 이번에 3위입니다. 찬란한 잉카 문명의 땅, 페루. 매년 6월 24일부터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도시 쿠스코에서 약 열흘간 열리는 인티 라이미, 우리말로는 태양제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자신들이 태양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잉카인들은요, 남반구 페루를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이 있는 6월 셋째 주에 태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올해에 이어서 다음 해 풍년을 기원했는데요. 이 유래로 탄생한 잉카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인티 라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티 라이미를 신성한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서 과거 모든 잉카인들은 무려 사흘 전부터 금식을 했고요. 각 지역에서 뽑아온 수십 마리의 라마 중 한 마리를 뽑아서 왕이 직접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치면 좀 굉장히 과격한 행사.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당시 또 우리랑 문화가 달랐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요. 16세기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 정복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는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인티라이미를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억압받던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인티라이미가 부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마침내 1994년 페루의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인티라이미를 축제로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잉카 왕의 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고요. 이야, 진짜 멋있다. 마침내 성체인 삭사 이와망에 도착한 왕이 태양에게 술을 바치고 곡식 등 제물을 모조리 태워서 공양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신성한 제사를 마치면 드디어 페루 원주민들의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인티라임이 며칠 전부터 흥겨운 축제를 기대하며 자기가 입을 의상도 직접 준비하고요. 축제가 시작되면 그 옷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북과 피리를 들고 신명난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후손들의 스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태양의 후예네.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카니발 대백과 사전 전 세계 축제 명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뭐 거의 태양신이에요. 네. 자, 전 기자 대 전 기자 1위 특종 후보들 헤드라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멕시코 명절. 터키, 나누면 행복해요. 첫 번째 1위 후보부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 개봉한 영화 007 스펙터. 오프닝부터 죽은 자의 날이라는 말과 함께 커다란 해골과 할로윈인 양 무섭게 분장한 사람들의 행렬로 관객들을 압도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 장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영화 007 스펙터 속의 죽은 자의 날 풍경과 실제 이 명절의 풍경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조상을 위한 제사상을 차립니다. 공원과 광장, 구청, 국립극장까지 오프렌다스라 불리는 화려한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일명 망자의 꽃으로 부르는 금자나와 함께 해골로 만든 장식품, 또 판데 무에르토스라는 죽은 자의 빵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오, 빵이 해골네. 모든 게 해골이에요. 다 해골이에요. 뒤에 배경도 그렇고. 그렇네, 진짜. 해골 잔치예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즐기는 Warlike Party Time. 네? 정말로 공동묘지에 모여 밤을 지새우는 것이지요. 공동묘지에서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려면 묘지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공동묘지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음산했던 공동묘지에 촛불을 밝혀 아름답게 꾸미고요. 가족끼리 모여 앉아 도란도란 고인의 생전 추억담을 나누거나 사람 많다.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합니다. 진짜 많네. 게다가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춤까지 추는 등 흥겨운 공동묘지 연회를 펼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멕시코의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문화는요,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고 합니다. 묘지라는 공간의 재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카니발 대백과 사전 19, 저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이날에 우리 삼촌이 오신다고 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오랜만에 집에 오겠네. 기쁘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이 고향에 모두 모이는 터키 최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쿠르반 바이람인데요. 참고로 터키의 쿠르반 바이람은 이슬람 문화권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드 알 아드하,
라고 불리는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이 끝난 뒤 행해지는 무슬림들의 가장 큰 축제인데요. 저 라마단 자체가 굉장히 큰 명절이라서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끝이 아니군요. 브루나이에서도 그 끝나고 되게 그걸 기념하는 기억을 오래 두는 것처럼 비슷한 풍습이 터키에서도 있었던 거군요. 네, 저희 일찍 또 전해드린 바 있는 기사였죠. 오늘 뭐 저의 날이네요. 그런데 이 터키의 쿠르반 바이람은요. 쿠르반은 희생, 그리고 바이람은 축제나 공휴일을 의미해서요. 쉽게 말하면 희생절 정도로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답니다. 비록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아들의 목이 베어지려는 그때 그만하면 됐다. 너의 마음을 잘 알겠노라.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과 함께 희생정신이 갸륵했던 아브라함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쳤던 양뿐 아니라 소나 염소를 잡아서요. 서로 나누는 건데요. 동물을 잡아 이를 알라 신에게 바치는 의미가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신의 은총과 감사함을 더 배로 만드는 따뜻한 전통이 있는 거죠. 요즘엔 생고기를 나누는 대신 어려운 이웃과 단체에요. 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부금이나 혹은 실제로 가축을 보내 나눔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그렇게 뭐 주변 사람들을 베푸는 게 정말 진정한 축제의 의미 같아요. 네. 자, 추석의 즈음에서 아주 좋은 기사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사였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세계축제연구소 유경숙 소장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경숙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랭킹이 어떤 의미와 뭐 원조 이런 걸 떠나서 갔을 때 진짜 재밌게 내가 놀아봤다 이런 축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오늘 주제랑 연관도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축제가 있는데요. 설날이기도 하면서 추석이기도 한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건 뭐죠? 설추. 아, 네. 인도에 퐁갈 축제라고 있거든요. 네. 축제. 그런데 이 축제가 개최되는 남쪽 인도 지역에서는 이모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년 1월 중순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수확을 축하하는 추석인 거죠. 설날과 추석이 같이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제가 기사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 뺐는데 그걸 또 말씀하셨네요. 그건 내가 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특종 대결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는 터키 나누면 행복해요입니다. 예. 이 오늘 소개해주신 쿠르반 바이람 같은 경우 국경을 초월해서 종교 축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리한데스크 유경숙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